아빠가 들려주는 논문 쓰기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논문 쉽고 편하게 쓰자 리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이전에 썼던 논문 쉽고 편하게 쓰자라는 책에 대한 리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은 살 수가 없어요. 이 출판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개념들이 상당히 지금 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논문 쉽고 편하게 쓰자 이게 1판이고요. 여기 2판이고 이게 3판입니다. 3판은 엄청 두껍죠. 그래서 너무 두꺼워서 개정판을 내기가 힘들어서 그냥 그만뒀어요. 이 내용 자체가 뭐 나빠서가 아니라 1판은 되게 얇았습니다. 2판도 뭐 조금 두꺼워졌는데 3판은 왕창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더 부담이 돼서 안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씩 나눠가지고 다르게 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연구 고수가 되기 위한 비법 전수 논문 쉽고 편하게 쓰자라는 책을 보면서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를 목차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니까 이 책이 2011년 4월에 써졌네요. 그러니까 11년 전쯤에 써졌던 책이고요. 그 섹션 1이 있고 그 섹션 2가 있는데 섹션 1은 모두 조테로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 조테로라는 서지 프로그램, 그 엔드노트와 비슷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것만 썼더니 너무 볼륨이 작은 거예요. 책을 쓰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섹션 2를 해서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 소품들 이렇게 해서 섹션 2를 했는데 이것들이 당연히 이 앞부분대로 뭐 좋고요. 뒷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럼 이 책은 절판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도 없습니다. 보면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 소품들 중에 보면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 펀메드 검색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구글 학술 검색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딱 15분, 5분만 공부해라. 그러면 평생 도움 될 것이다. 이런 주제로 아주 핵심적으로 펀메드 검색법, 뭐 태그라든지 뭐 TIAB라든지 and or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메시라든지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구글 학술 검색도 검색 요령이 좀 있습니다. 연산자라든지 때문에 구글 학술 검색도 설명했고요. 그다음 마인드맵, 프로젝트, 겐트 차트 이것도 했죠.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시간 순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연구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겐트 차트를 쓰는 게 좋은데 무료 겐트 차트가 있습니다. 마인드맵도 소개했고요. 연구 노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토의 노트는 디스커션을 해서 그걸 토의를 해야 되잖아요. 쓰는 법에 대한 것도 했고 템플릿도 드렸고요. 이때 공동 연구를 하는데 MS의 스카이 드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원 드라이브로 바뀌었죠. 여기서 공동 문서 작업 보면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거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원노트, 그다음에 엑셀 폼 있죠. 그래서 똑같은 게 구글 문서 도구라는 게 있고요. 둘 다 공동 문서가 됩니다. 공동 문서라는 것은 한 문서를 여러 사람이 동시 같은 시간에 보면서 거기다 마킹을 하는 거예요. 뭐 쓰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 문서고요. 이 두 개가 다 됩니다. 11년 전에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더 잘 되죠. 구글 문서 도구도 요즘 잘 아시죠? 그래서 근데 구글 문서 도구를 쓸 바에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거를 쓰기를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파워포인트 비슷한 게 구글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를 하게 되면 오프라인과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거를 쓰겠습니다. 메신저 쓰기. 메신저가 요즘은 이제 카톡 뭐 이런 것이 대세인데 당시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카톡은 없을 때였죠. 근데 뭐 스카이프라든지 뭐 다양한 메신저들이 있는데 메신저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드롭박스와 슈가싱크. 요즘은 슈가싱크 안 쓰는 것 같은데 드롭박스, 슈가싱크 같은 폴더를 공유해서 연구를 쉽게 하는 법, 그리고 백업을 하는 법, 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클라우드, 엔드라이브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음 클라우드 없어졌죠. 엔드라이브는 지금도 있고요. 다음 이 다른 드롭박스, 슈가싱크, 다음 클라우드, 엔드라이브를 포함한 다양한 웹 하드가 있는데 그걸 비교를 해서 장점과 단점 이야기했습니다. 캘린더 공유. 요즘 구글 캘린더 많이 쓰시죠? 당신은 구글 캘린더를 그렇게 많이 썼던 것 같지는 않은데 캘린더가 있고 캘린더를 공유하면 연구자들 사이에 날짜 맞추기 쉽다. 그래서 이 캘린더 공유 네이버 캘린더, 다음 캘린더, 구글 캘린더를 비교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연구자를 위한 그 SNS, 연구자들만 이용하는 SNS가 있거든요. 연구자들만은 아니지만 연구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료 저장하는 거, 백업하는 거, 외장 하드 쓰는 법, 그다음에 다른 컴퓨터에 백업하는 법,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서류 가방이라는 것 있는데 이건 아주 옛날 프로그램이에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그것도 이제 USB에다가 서류 가방이랑 기능도
이제 했고, 이거 지금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지고 나니까 또 다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데서 이 비슷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자료를 백업해야 된다는 개념을 아시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발표 도구들이 있는데 발표를 할 때 어떻게 발표하는 게 좋으냐? 파워포인트에 보통 발표하죠. 근데 그 파워포인트 외에 다른 것들, 이제 그림을 편집할 때 포토스케이프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포토스케이프라는 걸 이용하시면 사진 회전, 글자, 화살표, 보정하기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환자 얼굴을 가려야 될 때 그 모자이크 처리한다든지, 또는 그 뭐 간판이라든지 뭐 인식 부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할 때 좋고 회전할 때 좋고 그렇습니다. 현미경 사진 이어붙이기 이런 것들을 스티치라고 그러는데, 현미경 사진은 줌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이어붙여서 하나에 크게 보여야 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사진을 이어붙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고생하면서 이어붙이는 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어주는 스티치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걸 소개했고요. 동영상 편집, 요즘은 없어지고 거의 쓰이지 않는 다운팟 인코더를 했네요. 당시에는 동영상 커팅하는 거, 그게 제일 흔히 쓰는 기능인데 커팅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다운팟 인코더가 제일 간단해요. 해보면 지금도 이만큼 간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하거든요. 뭐 지금 저는 이게 다운팟 인코더 쓰지 않고 단 거 쓰고 있지만 없어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입체적인 그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만들 때 MS 워드를 이용해서 3차원적인 그래프 만드는, 3차원적인 도형을 만드는 법 이야기했고요. 플래시 파일로 만드는 거, 이게 왜 필요하냐면 파워포인트 파일을 웹상에 공유해서 하려고 할 때 쉽지가 않거든요. 파워포인트 자체는 다 파일로 타면 다 다운받아 버리니까, PDF 하더라도 여전히 다운받았으니까 이제 공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플래시로 만들면 이거를 웹상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유튜브로 올려도 되지만 어쨌든 이건 파워포인트 파일을 플래시로 만드는 거, 당시는 조금 어려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 만드는 법 말씀드렸고요. 웹에 PPT로 강좌 올리기, 요즘은 너무 쉽죠, 이것들은. 근데 당시는 아직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아 가지고 PPT로 이제 강의를 올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보편화됐지만, 그다음 PDF로 만드는 거, 지금은 모두 다 PDF로 잘 만들어주죠. 한글도 PDF로 만들고 MS 오피스 다 만들어주는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PDF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 좀 소개했고요. 강의를 위해서 마이크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뭐 그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냥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 인터넷 강의도 있고, 그때 마이크를 잘 세팅해야 되죠. 그러니까 돈 들이지 않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소품들, 이미지 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셀 다루거나 뭐 웨스턴 블랏 뭐 이런 거, 뭐 전기 영동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죠. 뭐 그분 아니고 다른 거 할 때도 많이 쓸 수 있는 이미지 제이라고 WHO에서 나온 그림을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에 대한 간단한 매뉴얼을 제가 썼고요. 다음 인게이지,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뭐 막대 그래프라든지 점 도표라든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는 있잖아요, 그래프로. 근데 그래프로 나와 있는 그거를 다시 또 엑셀 데이터로 만드는 거는 일일이 자로 다 측정해야 되는데 그걸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자동 바꾸기, 단순 반복 문구를 간편하게 삽입하는 자동 바꾸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별로 다른 특징들, 그리고 이걸 해주는 타이니 태스크라고 하는 프로그램. 링크, 그다음 PDF 만들 때 꼭 하이퍼링크를 써주라는 이야기. 그다음 PDF와 관련된 뭐 PDF를 붙이는 거, 뭐 페이지 나누는 거 이런 거 관련된 작업들. 그다음에 요거는 요즘 핸드폰에서 타임랩스라는 글로 이제 잘 돼요. 타임랩스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일출 같은 거를 뭐 3시간짜리 그거를 착착착착 10초 간격으로 뭐 찍어준다든지, 식물이 자라는 거를 뭐 한 달 동안 자라는 거를 뭐 10분 만에 보여주는 거, 이런 영상 있잖아요. 그런 타임랩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시간별로 10초마다 한 번씩 찍어주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핸드폰도 그런 기능이 없었고 노트북 카메라는 당연히 그런 기능이 없죠. 근데 타임샷 파워 토이라는 어떤 게 있어가지고 노트북에 있는 그 웹캠 카메라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탁탁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이 오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또는 연구를 할 때 어떤 뭐 당시 이 책을 쓸 때 했던, 이제 제안했던 것이 어떤 거리에서 얼마나 유동인구가 많은가, 또는 세포들이 자라고 안 자라고, 또 뭐 동물의 어떤 활동 반경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야 된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찍으면 파일이 너무 커지고,
분석하기도 너무 힘들죠. 1시간짜리를 분석하려면 2배속 해도 30분이 걸리잖아요. 사진을 쭉 찍으면 그 사진상에 똑같은 게 많거든요. 변화가 없는 거. 그걸 다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훨씬 빨라져요. 그래서 타임샷 토이, 파워 토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 연구가 좀 편해질 것이다. 뭐 이런 것도 했고, 통계에 관련돼서 R이나 에피인포,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약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수술할 때 하는 거. 그 다음에 폴더 정리하는 법. 폴더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진 뭐 등등등. 그 폴더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 이야기를 다 했네요.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이야기 등등.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겁도 없이 썼던 책 같고, 제가 사실 논문을 많이 쓰지 않거든요. 저를 보면 뭔가를 많이 하지 않는데 조금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 쓰다 보니까 너무 단순 작업이 많고 이래가지고 이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책을 쓰게 된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 책이 1, 2, 3권까지 나왔고 여전히 당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평가상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계속 개정판을 내기가 힘들어서 그냥 뒀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소개하는 이유는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책을 사라는 건 아니고, 이제는 책이 없어도 이런 대충 간만 있으면 이거를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거 있지? 뭐 드롭박스 뭐 다 대부분 다 아실 거고, 이것도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문서 도구 쓰시는 분들은 MS 스카이 드라이브, 요즘은 원드라이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토스케이프 검색해서 방법 아시면 되고, 현미경 사진 이어붙이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J 검색해 보시면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는 이미지 J 사용법이 없었어요. 인터넷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 J를 다운받아서 직접 막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치과대학, 서울대학교 치과대에 가서 이미지 J 쓰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직접 배웠어요. 제가 모르는 것들은 직접 오프라인 가서 그 하신 법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또 책에다 썼고, 또 인게이지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요즘 검색이 잘 되니까 등등 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보시고 더 추가해서 발전시켜서 연구를 더 효율적으로 하시라고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구가 좀 더 창의적이고 또 재미있게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